안녕하세요, 적풍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이 와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꾸준히 오를 만한 업종을 준비를 했고요. 바로 그 주인공은 LNG가 되겠습니다. LNG라고 하면은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해서 흔히 액화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가스입니다. 근데 이 LNG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어떤 그 밑받침이 되고 있는 그 완전 베이스에 깔려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최근 정부가 탈석탄 정책, 탈원전 정책을 펴게 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원전도 더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력석탄 발전소는 계속해서 축소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당장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로 전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태양광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꽤 됐지만 태양광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이 좋아졌다는 거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땅이 넓은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엄청 좋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나온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단지들의 그 옥상을 전부 다 태양광 패널로 도배를 하면은 그래도 원전에 맞먹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설치하는 비용에다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갈아줘야 되는 그런 수리 비용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어쨌든 그 프로펠러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풍력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오히려 더 땅덩어리가 넓어서 더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의 더 기술 수출을 한다던가, 그런 게 저는 더 맞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LNG를 보통 부를 때 브릿지 에너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LNG는 결국 가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화석 연료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만 이제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친환경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약간 반친환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오염물질은 나오게 되지만 석탄 같은 것들에 비해서 적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브릿지 에너지라고 완전한 태양광 풍력으로 가기 전에 그 전환 단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는 지금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곳은 중국이고요.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동아시아가 LNG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LNG들은 중동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작년에 약 한 20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장기 공급을 받고 있어요.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에너지 수출 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미국한테 미국이 고마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입을 우리가 좀 해줬죠. 우리가 그 트럼프 정부 그 기간에서 실제로 우리가 셰일가스라든지 LNG 그리고 뭐 석유 같은 것들 많이 수입을 해줬는데, 장기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LNG 가격이 좀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LNG도 유가랑 비슷하게 작년에 코로나 직전에 최저가였다가 이번에 갑자기 올라오면서 좀 단기 급등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공급받는 측에서는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은 크진 않은데 저것 때문에 또 난방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공급적인 부분들은 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하겠다,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LN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어쨌든 태양광 풍력으로 완전히 전환하기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LNG가 좀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LNG도 이제 발전소로 이제 난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LNG 발전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LNG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지금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제철소 같은 데서 다른 작업들을 하다가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 그걸 우리가 부생수소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부생수소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이 현재는 가장 대중적이에요. 그 이외에 뭐 수전해법이나 그런 건 있지만 아직은 대중화되기는 비용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사실상 지금 이 방법으로 수소를 뽑아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LNG를 활용한 수소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LNG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수소 경제가 사실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을 해야 그거를 뭐 활용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번에 도쿄올림픽 물론 무산돼서 올해 7월로 연기가 됐지만 수소올림픽이라고 일본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LNG나 이 수소 경제 이쪽은 사실 동아시아가 좀 같이 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LNG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NG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서, 그래, 수소 얘기 나오면 LNG가 무조건 필요하다 라고 일단 보고 있고,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소 관련주 하면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LNG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내용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게 K조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LNG를 어디서 땅 파서 막 생산하는 게 아니고 추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사와요. 미국이나 호주나 중동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오게 되는데, 그 LNG를 어떻게 날르죠? 우리나라가 수입을 겁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은 결국에는 배 타고 옵니다. 비행기 타고 못 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그리고 배 타고 오기 때문에 LNG선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하면서 LNG선 발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고, 현재 LNG선 발주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조선업종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LNG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카타르 쪽에서 배를 엄청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따낸 거예요. 실질적으로 2021년에서 22년도까지 수주가 대부분 또 꽉 차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K조선이라는 말, 이게 또 신조어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치고 올해 2021년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물량적으로는 그동안 중국을 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했었는데, 수주 건수로도 수주 규모로도 이미 넘어섰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LNG선 한 대 가격은 약 2,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을 제외하고 좀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형주는 아닌데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성화인텍은 뭐냐면 그 LNG선에 들어가는, 결국에는 그 LNG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LNG 선에 LNG가 그 탱크 안에 들어가지고 오는 동안에 안전하게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그 바로 보냉제를 생산하는 기업이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LNG선. 어쨌든 배를 만들게 되면은 그 배를 표면을 보통 에폭시로 이 도장을 합니다. 선박도료. 이 뭐 LNG선뿐만 아니라 요트도 그렇게 해요. 대부분의 배들은 에폭시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박도료 에폭시의 국내 점유율이 65%를 차지하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그 국도화학이라는 기업이에요. 국도화학은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풍력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풍력 발전할 때 사용하는 그 대형 프로펠러의 그 블레이드, 그걸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도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풍력 플러스 이런 재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NG 선 안에 들어가는 화물창, 화물을 적재하는 그 섹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 화물창을 우리나라가 아직 국산화를 완전히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 조선 쪽에 있어서 국산화도 아직 좀 먼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요. 요 기사 한번 잠깐 볼 텐데 우리나라가 요게 지난 6월 지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배를 한 채 우리가 수출을 받을 때마다 100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을 로열티 금액으로 프랑스의 이 GTT라는 녀석한테 라이센스비를 주고 있대요. 그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그 LNG 선의 그 박스 모양의 탱크 장착한 멤브레인형, 요게 이제 그 배 안에 어떻게 적재를 하느냐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 특허를 프랑스 GTT가 갖고 있어서 요 스타일대로 배를 만들어 사면은 적재량을 40%가량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대 배 수주 받아서 만들었다 치면은 1조 원 내야 된대요. 엄청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화물창 국산화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종목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죠, 이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중공업까지.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 차트 한번 보면서 현 주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동성화인텍입니다. 주가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막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런 급등주들에 비하면 좀 다소 완만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한 만원 근처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서 일단 꾸준한 우상향 차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적은 2018년도까지 적자였다가 19년도에 흑자 전환됐고요. 20년도 들어서 흑자 폭을 좀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늘어나니까 이 수주 바닥을 치고 살아나고 있는 거죠. 21년도 올해는 더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 상승 추세가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눌리는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성화인텍. 그래서 신고가가 그렇게 얼마 머지 않았어요. 13,000원 넘어가면은 신고가. 그 다음은 예전에 2006년도 7년도에 있었던 2만원대인데 아마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은 제가 이미 예전에 9월 10월쯤 작년에 이미 가격대 4만원대 중반에서 추천 한번 드렸던 종목이고, 6만원 이상 갑니다 라고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아쉽게 59,000원까지 갔다가 6만원 돌파는 못하고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좋은 기업은 빠질 때가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5만원 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는데 혹시 빠질 때 사면은 좋겠다 싶은 종목이고, 6만원은 넘어서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그 이상 보는 뭐 8만원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이번 하락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은 꾸준합니다. 꾸준한 실적 나오고 있고, 눈에 띄게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이제 배당 주고 있고 그냥 안정적인 기업이라 보면 되겠고요. 이 회사의 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지분에 있어요. 지분을 다 보시면은 대주주 지분이 24.58, 그리고 그 다음 2대주주가 22.38. 약간 일본 놈들이 해서 기분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8.06, 네 번째 자사주가 6.27 닿으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잠긴 물량이라고 하죠. 잘 유통되지 않는 물량이 61% 정도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다 갑자기 뛰는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조선주들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 분위기는 잘 가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다른 조선주랑 뭐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 대주주가 삼성전자죠.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은 보시다시피 좀 처참해요. 처참하긴 한데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약간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6,000원까지도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 빠질 때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후 간다면 일단 10,000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데 대우조선해양 차트는 똑같아요. 그 주변 상황은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비슷한데 대우조선해양 그래도 돈 버는 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좀 더 대우조선해양은 이 선박 쪽에, 조선 쪽에 좀 더 특화된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기업으로는 한국조선해양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얘네가 현대중공업이었다가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물적 분할된 기업이에요. 사실상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돈 버는 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는 이제 바닥이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요즘에 뭐 미래산업들이 잘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미래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쉴 때가 있어요. 그 쉴 때, 그때가 언제냐면 기대감이 이제 맥시멈까지 차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이거 이 대박이다 막 이런 분위기도 약간 식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팩트가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 그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게 물론 꺾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위기에 약간 살짝 주저앉으니까 이거 실적이라도 좋은 걸 사야지 내가 좀 안전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실적도 부실한 거 들고 있으면은 가뜩이나 고가에 사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실적주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가주들이 하락할 때 또는 우리 지수가 꺾일 때는 바닥에는 실적주들이 보통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K조선주에 대한 부분도 이미 작년에 1차 상승이 좀 나왔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 댓글 통해서 보고 싶고요. 우리 영상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플 주식 용어 사전과 여기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우리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장중이 아닌 시간에서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과 많은 소통과 또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